여기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던 일본의 라멘집이 있습니다. 라멘은 일본의 전통 음식인데 한국인에게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던 주인은 이제 한국인을 적극 환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이유로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할아버지의 라멘 가게를 물려받을 손녀 아오이입니다. 저희 라멘 가게는 얼마 전 쫄딱 망해버릴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회생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으로 굉장히 연로하신 편인데 한국에 대해 굉장히 나쁜 감정이 있으셨거든요. 할아버지의 부모님, 즉 저의 증조 부모님은 한국에서 지내셨고 당시 한국의 부산에 거주하며 여러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가난한 한국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고 한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셨죠.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도움을 주기보다 단지 사업적으로 한국을 활용한 것일 뿐이겠지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일본이 주는 도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이 불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광복이 된 후에 수많은 재산들을 한국에 두고 왔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해요. 또 한국인들이 일본인에게 침략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다고 하셨죠. 과거부터 한국인들은 일본의 투자와 도움으로 성장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너무 거센 저항으로 일본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많고 다케시마와 독도 관련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에 한국을 나쁘게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와 전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가 유행이었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드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어요. 한국의 드라마 중에서는 꽃보다 남자, 커피 프린스 1호점 등을 보았고 정말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일본의 배우들은 정말 매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가졌으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사코는 저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아사코는 겨울연가와 윤사마를 사랑하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의 음식을 접했으며 아기 때부터 일본어와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사코가 한국어를 가장 잘했는데 다행히 저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는 바람에 한국어를 아사코에게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에 할아버지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 단어와 비슷한 일본어조차도 사용을 꺼려하셨고 어린 시절 한국어를 약간 접했던 기억 때문에 집에서 무심결에 사용하는 일본식 한국어조차도 싫어하셨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순간 채널을 돌려버리면서 조센징 어쩌고 저쩌고 혼잣말을 하시는데 정말 무서울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요새 나오는 한국의 음악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음악을 들으며 외국 노래가 좋다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K-팝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K-팝 중에서 영어가 많은 음악은 집에서 대놓고 틀어둘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노래가 좋지 않냐고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손녀가 듣는 노래라서 그런지 너무 좋다며 혼자서 따로 듣기도 할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를 속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들을 조금이라도 버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사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나라가 당연히 맞는 것이고 할아버지와 증조부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였기에 한국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저는 우울할 때에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내곤 하는데 한국의 음악이 없었더라면 정말 슬픔에 빠져서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쨌든 할아버지의 집안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일부 들고 와서 일본의 라멘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장사가 잘 되었고 저희 지역에서 오래된 맛집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였다고 해요. 불과 제가 몇 년 전까지는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양념을 변형해서 맛을 냈고 그 독특한 맛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돌아가신 할머니께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시집 온 이후 증조할머니께
음식 레시피를 전수받으셨는데 그때 한국에서 알게 된 식재료나 양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집안이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보니 한국의 양념이나 맛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일본 가정에서 싱겁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 반면에 저희 집에서는 간을 비교적 세게 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죠. 사실 라멘 가게 또한 한국 덕분에 성업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나마 한국의 음식관 덕분에 라멘이 맛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할아버지는 결단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들이 가게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게의 문 앞에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종이를 붙여놓으셨을 뿐입니다. 제발 저것 좀 떼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인구도 많고 일본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테니 중국인들을 공략하는 가게가 되는 것이 좋겠다면서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가게에 많이 와서 좋은 매출을 올려주니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애정도 많아 보였고 가게의 분위기도 좋다고 칭찬해 주었죠. 할아버지는 중국인 손님들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되면서 가게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가게는 항상 북적였고 특히 무료로 제공하던 단무지를 지나치게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는 원래 식사에 곁들여주던 작은 반찬이었지만 그들은 한 번에 여러 개를 가져가거나 몰래 봉투에 담아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게의 물품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자주 오면서 화장실이 더럽게 사용되고 자주 막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해도 금방 다시 지저분해지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심지어 가게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자 하는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지적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화하며 분위기를 흐리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가게의 시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난 후 테이블에 음식을 흘리거나 가게의 의자나 테이블을 거칠게 사용하며 물건을 부서뜨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종종 테이블 위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남기도 했고 가게의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가게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음식을 시킨 후 종업원이 음료수나 추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손님들의 자리를 차지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손님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주변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게에 더 자주 방문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게에 늘어나는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나이가 많던 단골 손님들은 점차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전의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그리워하며 점차 저희 가게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린 게 마음에 걸려 하셨고 그런 변화가 더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인 손님들 또한 겉으로는 맛있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맛있다는 말을 하고 가지만 가게를 나설 때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기색이 보였고 그 뒤로는 그들의 발길이 뜸해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까지 잃게 된 것 같아 한층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계산을 하지 않고 가버리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할아버지와 직원들은 계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매출은 예상보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여러 명의 중국인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고 그날 저녁은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를 데려온 중국인 손님들 중에는 어린 아이가 울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그냥 자리를 떠버리곤 했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고 손님들 간의 불만이 쌓이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점점 시름이 깊어갔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게에 한국인 출입금지에 이어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종이를 붙이셨습니다. 그 종이를 붙이고 나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그 종이를 보고는 항의하며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알 수 없는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짜증을 내며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고 가게 안은 그들의 불쾌한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불쾌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가게 앞에 오줌을 싸고 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갔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가게 앞이 점점 더 더럽혀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자 면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인 손님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분위기는 이제 더욱 혼잡해졌고 할아버지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할아버지 그냥 한국인 출입금지 좀 떼어버리세요 라고 말해도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며 제 말을 듣지 않으셨고 결국 가게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나빠졌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라멘집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미 다른 가게로 떠났고 새로운 손님들은 가게 앞에 종이를 보고는 발길을 돌리거나 불만을 표하며 가게 안에서 조용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한국인 출입금지와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종이를 붙여두었고 그 고집이 결국 가게의 미래를 더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입구에 붙은 종이를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되셨냐며 불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게 안에서의 대화도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고집과 경직된 태도에 지쳐갔고 그들의 불만도 속으로만 쌓여갔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 이상 웃으며 일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고객과의 대화가 불편해져 서로 눈치를 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가게에 대한 여론이 아예 나빠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전히 자주 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의례적인 예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카메라로 음식을 찍고 사진을 찍은 후에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가게의 평판은 완전히 떨어졌고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가게를 피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는 결국 자기 주장이 맞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께 말해봤지만 제 말은 전혀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것이 바로 나의 방식이다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가게는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더 이상 그곳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손님들도 줄어들며 더 이상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속으로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게 되셨을 때 가게는 처음으로 몇 날 며칠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몸이 많이 힘들어하시며 병원에 가셔야 할 상황까지 되었고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결국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기에 몸이 반응한 거겠죠. 저는 할아버지를 간호하면서 가게를 잠시 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쉬게 되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동안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집을 부리셨던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가게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고수하셨지만 저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저는 먼저 가게의 외부에 붙여놓았던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글자를 떼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집이 결국 가게를 망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그런 후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게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이런 방식을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가게의 라멘을 소개하고 한국인 손님들에게 가게를 알리기 위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문장으로 라멘의 매력과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점들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집을 깨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게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인들의 반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오던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났고 특히 인스타그램을 보고 온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관심 덕분에 가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저는 몰래 가게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았고 그 결과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저는 더 큰 변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다시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로 적혀있던 기존 메뉴판을 모두 떼어내고 모조리 한국어로 된 메뉴판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바탕으로 메뉴 이름도 한글로 적고 음식을 설명하는 글도 한국어로 써서 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그 결과 한국인 손님들은 굉장히 기뻐하시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메뉴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고 음식 옆에 한글로 적혀 있는 설명을 보며 이렇게 배려해줘서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일본어 메뉴판에 익숙해져 있던 저희 가게는 한국어로 바뀌자 손님들이 더 친근하게 느끼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뿌듯했고 손님들이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편찮으셔서 가게를 쉬고 계셨고 저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어서시자 처음 눈에 띈 것은 바로 메뉴판이었어요. 일본어로 적혀있던 메뉴판은 사라지고 대신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가게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셨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왜 한국어로 메뉴를 바꿨지? 당장 한국 글씨를 떼어버려.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지만 할아버지의 불쾌한 반응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하셨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랑 관계없다. 내가 이 가게를 지켜온 방식이 있는데 너가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라고 하시며 제가 변경한 메뉴판을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그만큼 가게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이 변화를 통해 가게가 더 활기차지고 손님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매출을 보여드린 후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변화와 손님들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가게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셨지만 차츰차츰 매출 수치를 보시고는 점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매출을 보고 나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냐? 할아버지는 놀라며 말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이제는 가게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 손님들이에요. 이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매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너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나도 이 가게를 이렇게 키워온 사람인데 급격한 변화가 두려운 거야. 너도 알겠지만 일본 손님들에게도 우리가 친숙한 가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불편함을 줄까 걱정이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며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일본 손님들을 존중하고 두 문화 모두를 잘 융합해서 가게를 운영할 거예요. 한국 손님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손님들도 중요하고 그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신 후 그렇다면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를 주고 좋은 결과를 보여준 만큼 나도 너의 결정을 믿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메뉴판을 그대로 두기로 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저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두 나라의 문화를 잘 결합시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점차 그 변화를 받아들이시면서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일본과 한국 두 문화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제가 써둔 한글들을 보시고는 한참을 고민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예 우리 가게가 부산에 있는 가게가 된 것 같구나. 일본 가게의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한국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 이상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약간 긴장이 되긴 했지만 매출이 급증한 사실을 보여드렸던 만큼 할아버지가 조금은 신기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시던 할아버지는 그제야 조금씩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이게 정말 10배나 늘어난 거냐? 믿을 수 없겠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기 어려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점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손님들이 가게에 오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인 손님들은 이제 여기에서 더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점이 너무 좋다고 말하셔요. 라고 저는 덧붙였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매출을 확인하고는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가게가 계속 일본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장소로 남을 수 있을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손님들에게도 여전히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이 변화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잘 융합하는 가게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매장과 매출 장부를 번갈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가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의 방식대로 한번 더 해보자. 다만 내가 다시 한번 너와 함께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며 가게에 대한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계속해서 오셨고 그들은 한껏 만족한 표정으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하며 연신 맛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오이시라는 일본어를 입에 담으며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마치 그 말에 익숙한 듯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화답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시던 할아버지가 한국 손님들에게 일본어로 답하는 모습이 약간 어색하면서도 동시에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간 할아버지는 가게의 주방에서 일본식 분위기를 고수하셨고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셨지만 손님들이 오이시라고 말할 때마다 반응하는 모습에서 그저 기계적인 답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손님들도 일본어를 알아듣고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일본어로 답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가게가 한국어로 바뀌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을 꺼내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너의 말이 맞다. 고맙습니다로 고쳐봐야겠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고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한국 손님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라고 친근하게 답하셨습니다. 손님들은 그때마다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가게를 떠났고
그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도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점차 가게의 분위기와 손님들과의 소통이 변해가면서 할아버지도 조금씩 열린 마음으로 가게를 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들이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손님들과의 소통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오르면서 할아버지는 점차 더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가게가 점차 활기차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네에 사는 친구분들에게 큰 한턱을 쏘고 오셨다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한턱 쐈다. 다들 기뻐하시더라. 하시면서 웃으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가게 근처에서 꽃을 사셨습니다. 꽃을 들고 가게로 돌아오시더니 할머니의 사진이 놓인 자리에 꽃을 조심스레 놓으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단한 시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가 예전처럼 활기차지고 그 힘든 시간들이 보람으로 바뀌는 걸 느끼셨습니다. 할머니의 사진 옆에 꽃을 두고 잠시나마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시며 가게의 변화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할머니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셨던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할아버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이 아직도 싫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내키지는 않지만 다 늙어서 죽을 때 다 되어가면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할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라멘을 먹고 우리는 돈을 벌고 상부상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상부상조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과의 교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동안 쌓여왔던 고민을 풀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가게가 활기를 찾고 할아버지께서도 다시 활력을 되찾으신 모습을 보면서 상호 간의 이익이 결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가게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으셨고 오히려 한국 손님들이 가게에 오면 기뻐하시며 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습니다. 상부상조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지면서 가게는 더욱 발전해 나갔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꿈도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원래는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가게에서 한국 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된 것은 내가 정말로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라멘 가게에서 만난 한국인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서 제 꿈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한국을 더 많이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멘 가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자부심을 보면서 저도 그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고 한국을 일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며 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만간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계획을 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할아버지께서도 점점 활기를 되찾으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의 한국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시절 한국은 가난하고 발전이 더딘 나라로 보였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요즘의 한국, 특히 부산이 얼마나 발전하고 매력적인 도시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손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과 제가 한국어를 배우며 알게 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실 계기가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번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 따뜻하고 활기찬 사람들까지 할아버지가 직접 보신다면 예전의 생각과 다른 점을 느끼실 것 같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부산의 맛있는 음식들과 유명한 관광지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보며 여행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을 경험하시고 그 변화에 감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할아버지께 여행을 제안하는 일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 손님들 덕분에 변화한 우리 가게처럼 할아버지도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는 저에게 부모님처럼 든든한 존재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깊이 소통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항상 강인하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지만 그만큼 속마음을 나누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며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할아버지와 저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한국 손님들 덕분에 생긴 작은 갈등과 해결 과정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되었죠. 가게를 운영하며 함께 웃고 때로는 걱정도 나누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가족 이상의 깊은 동료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고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할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도 새롭고 감사한 일이에요. 반대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가게에 담긴 추억을 들을 때면 제가 그동안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알게 되어 뭉클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제 삶의 든든한 축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관계가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함께 경험할 새로운 이야기들로 더 풍성해질 것 같아 설렙니다. 할아버지가 제 삶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지금 저는 어릴 적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벅차기도 하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